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드디어 서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공고와 자소서를 먼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원서 접수를 10일간 진행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들 체크를 해보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일정이 조금 빠르다는 점, 서류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일, 그리고 필합 결과와 면접시험 일정까지 다 체크를 하십시오. 자, TO를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건강직이 없다는 점일 겁니다. 간호사분들은 더 아쉬움이 클 텐데요. 그만큼 행정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번 상반기 채용 공고입니다. 건강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채용 인원의 상당수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정량적인 요소가 충분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행정직은 스펙 수준이 점점점 높아진다. 정량적인 부분이 커말, 한능검, ADSP, 지역가점, 청년 인턴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이번 공고처럼 건강직이 아예 TO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직의 전반적인 스펙 수준은 간호사분들도 추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요양직도 TO가 5명 미만인 곳들은 경력이 상당히 화려한 분들 위주로 늘 채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10명 이상인 곳은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즉 자소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갈릴 겁니다. 경인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나의 거주지 중심의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도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것을 더 권하고요. 행정직, 요양직 각각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것을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지원한 권역에서 5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특히 강원 인재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본부 또 전 지역 본부와 지사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아셔야 됩니다. 경쟁률을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직도 있었던 전형이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이번처럼 건강직이 없으면 행정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10배수라 하더라도 서류 단계에서 불합격률은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으니까, 지난 통계 블로그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빠르게 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로맨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지역 인재의 가점, 그리고 모집 권역 가점, 그리고 공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의 각각의 서류 가점은 1%라 하더라도 상당히 크다. 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서류 단계의 가점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인턴은 당연하고요. 특히 여기를 보면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직무 능력 중심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의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점을 다 기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 직교, 또 경력사항, 면허, 자격증, 경험, 자소서, 우대사항까지 다 기입을 잘 하십시오. 대망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이번 건보 자소서도 역시나 인재상 기반으로 4가지 항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실겠지만 건보의 평균 난이도보다는 다소 낮다. 오늘은 빠르게 퀵 리뷰 형태로 자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1번 자소서 항목입니다. 같이 협업을 할 때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구성원과 함께 업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과업을 진행할 것인가, 또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주도성을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도 작성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서 먼저 한번 틀 잡기를 하신 다음에 문장화를 하십시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구성원과 과업 과정을 함께 했다. 여기엔 갈등 상황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목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주도적인 행동을 하였는가,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입장이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의 이로운 과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무엇을 제안하여 결국에 그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구성원도 원팀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면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상대방에 대한 반응은 다소 오해의 상황이 있었다면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하면 그 이해를 나는 충분히 반영한 협의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품고 우리 조직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형태로 가는 조직 중심의 사고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첫 번째 인재상, 국민을 위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구성원도 최대한 함께하여 화합을 만들어 우리 국민을 위해 늘 힘쓰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1번이면 됩니다. 블로그에 보면 각각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이전의 예시들을 다 링크를 해뒀습니다. 전반적으로 1번에 깔려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2번은 공익 중심의 사고, 국민을 위한 인재다,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다한다, 이런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 항목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췄다라는 부분을 나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2번 인재상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청렴함, 윤리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하는 2번 항목이고요. 매번 키워드로 빠지지 않았던 점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도덕적인 부분으로 조금 핀트를 맞춰서 호재에 재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이 타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나의 도덕성에 대한 정의 기준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됐다고 하시면 언제 어디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이런 식으로 왜 하였으며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당연히 공익 중심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직에 대해서 또 직업윤리 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예시를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창의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항상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더 고민해라, 이런 부분을 인재상으로 가지고 있죠. 자,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변화에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적응을 했던 경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조직에서 근무를 할 때 발생했던 그 상황이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접했던 상황, 그런 점이 접점으로 잡으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 업무가 낯설고 이질감이 느끼기도 했으나 그래도 새롭게 접하게 된 그 상황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책임감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조직에 그래도 미치는 좋은 요소를 더 고민했다,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했다, 이런 부분의 이유와 함께 이 적응했던 나의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 또 새로운 업무를 습득,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가 않은 자소서 항목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은 다각적인 접근, 대안점을 단순히 일방향으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고려를 해보았다. 나 중심, 또 타인 중심, 고객 중심, 또 조직 중심, 이런 여러 가지 접근 요소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생각해보고 고려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조직 중심의 사고, 고객 지향적인 사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하면 그 지향점을 나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부분이 노력이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노력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끝나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돌발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해냈다, 다소 낯선 업무, 또 업무의 폭증, 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맡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셔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어떤 업무 형태로 변화를 줘서 결국에는 조직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리스크를 제거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3번 항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을 봅니다. 4번 항목을 보게 되면 2년간 물어왔던 전문성, 그 전문성을 향상시켜 왔던 그 노력 과정, 또는 이것을 어떻게 발휘하고자 하는지, 이런 점들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전 자소서를 쓰셨던 분들은 이번 자소서 항목이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 4번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분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상 4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나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그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여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성장했다, 이런 스토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틀잡기 부분부터 다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의 전문성이 어떤 게 있느냐, 현재 나의 전문성 정의를 내려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요양직으로 가느냐 행정직으로 가느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강점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행정직은 당연히 간호사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일반 행정도 인턴 경험을 하셨던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강점인데 과거에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보완점을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했다라는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약점을 느꼈을 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 부족하다는 점을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자원을 활용하여, 그 자원에는 인력도 포함되니까요, 나보다 더 나은
그런 그 대상자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그런 피드백을 나의 전문성 강화 과정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을 꼭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더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으며 실제 피드백 이후에 나의 전문 역량으로 이러한 성과도 만들어냈다. 개인의 성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장해야 하는 또 성장을 꾸준히 해가는 그런 개인이 우리 공단 내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조직의 신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왜 받았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건보 상반기에는 다른 팀원의 과업에 대한 피드백 경험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직무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노력했느냐, 또 본인의 직무 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동안 매번 제가 자소서 예시를 배포를 해드려 왔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4번 항목을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인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 자격증 우대 사항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자소서로 결정되는 가능성이 높은 시즌입니다. 지금 NCS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법률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소서를 빠르게 완성을 짓고 필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바뀐 부분은 2.5배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2.5배수였는데 3배수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2.5배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자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좀 높아졌죠. 면접도 지난 하반기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토론 면접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상황 면접, 그 다음에 BI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1인 5조 형태로 여러분의 과거 경험 또 직무 상황 속에서의 이 어떤 대처 또 토론에 대한 부분 토론을 통해서 팀워크 소통 협업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이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유의할 부분이 만약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상황 속에서 동점자가 될 경우는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일단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 중에서도 BI가 더 우선이고요. 토론 면접 상황 면접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만큼 인성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는 건보다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여기 TO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서류 단계부터 하시겠죠. 갑작스럽게 공고가 떠서 이제 알게 된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하신 다음에 자소서 항목에 각각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하시고 꼭 이 TO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자소서 첨삭 과정부터 필기 스터디 그리고 면접 컨설팅과 스터디도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올해도 많은 분들과 함께 최종 합격의 그 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자소서부터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